나 디자이너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입시에서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미대 안에 있는 디자인과들과 경쟁을 하기엔 조금 불안하니 일단은 조금 커트를 낮춰서 갈 수 있는 곳을 가자라고 했던 게 도예과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 진짜 자퇴하고 싶었어요. 다른 애들은 그냥 일러스트 딸깍딸깍딸깍 처음에는 뭔가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나름의 패턴이 되었다. 차를 마시며 개인의 지속 가능한 일상을 얘기하는 팟캐스트 일상 다반사입니다. 저희 네 번째 손님은 이준석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흙을 매개체로 작업을 하고 있는 조형 작가 이준석입니다. 더불어서 작은 세라믹 브랜드 하나와 작은 리빙 브랜드 하나 그리고 앞으로 커질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흙으로 처음 시작하셨는지? 어렸을 때 화가해야겠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미술학원을 다니면서 요즘에 디자인이라는 게 있네. 나 디자이너 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제 입시에서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미대 안에 있는 디자인과들과 경쟁을 하기엔 조금 불안하니 일단은 조금 커트를 낮춰서 갈 수 있는 곳을 가자라고 했던 게 도예과였고 도예과, 도자과 이렇게 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 진짜 자퇴하고 싶었어요. 진짜요? 너무 흙이라는 것도 너무 생소하고 맨날 뭐 하면 씻어야 되고 막 앞치마 청소도 맨날 해야 되고 그래서 수업 끝나고 이제 밖에를 보면은 디자인과 친구들이 옆에 노트북 탁 하나 끼고 카페를 그렇게 가요. 그러면 진짜 부러운 거예요. 멀끔하게 먼지 한 톨 없이. 근데 이제 저희는 이 학교를 벗어나고 나서는 이 장소가 아니고선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과제를 수행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항상 부러운 눈으로 쟤는 또 가네. 그러면 가고 나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이제 흙으로 막 뭘 하는데 처음에는 도자기로 굽는 가마라는 게 너무 변수가 큰 것이라고 감히 예상도 못했고 이거를 막 내가 만들고 건조하고 초벌 과정, 재벌 과정을 거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도 너무 복잡하고 다른 애들은 그냥 일러스트 딸깍딸깍딸깍 물론 아니지만 뭔가 나오던데 어린 마음에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이 흙이라는 게 재밌다 라는 생각을 좀 늦게 했어요. 뒤늦게 한 편이었고 내가 이 학부 때 많이 놀았으니까 더 배워야겠다 라는 생각에 대학원을 좀 진학을 하게 됐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지금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그게 나름의 패턴이 되었다. 처음에는 그러면 흙이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다 보니까 흙 이건 너무 좋잖아 하는 게 있으셨나요? 딱 한 가지만 꼽자면 제가 생각한 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위험한 발언이기는 한데 가마라는 게 항상 변수로 존재하고 갈라지거나 깨질 수 있는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지만 그래도 어떤 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A부터 Z까지 오롯이 다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뭐 다른 공예라고 부르는 것들도 마찬가지이기는 한데 일단 형태적으로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 색깔에 대한 구현도 되게 다양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이 도자기 흙을 만지는 것에 대한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자유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네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가스라이팅 당한 거일 수도 있어요. 단연간 작업을 하면서 단연간 작업. 가마에 대한 변수와 그런 것들은 이제 아예 범접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 안에서 이제 열심히 놀면서 자유롭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평소에도 좀 궁금했던 게 있거든요. 흙을 만지시는 작가님들을 보통은 도예가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흙을 만지는 조형 작가라고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되게 사소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작업을 하는 작가에 있어서 흙이라는 재료가 유일하진 않았으면 좋았었어요. 추후에는 흙을 넘어서 다양한 재료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얘기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도자기라는 걸 배웠을 때 나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빌드업해서 만드는 조형이라는 거를 조금 매력적으로 느꼈고 그거에서 연장선으로 계속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거. 근데 저도 약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디자인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일하는 포지션이나 앞으로 해야 될 방향이 달라지니까 디자이너라는 직함을 쓰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거의 실장 아니면 디렉터 이렇게 직함을 쓰거든요. 처음부터 다양한 일을 하시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뭔가를 표현하는 것을 해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그 한 가지만 하기에는 제 집중력 혹은 에너지가 하나에만 고여있지 못하다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 중에서도 쳐내고 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쟤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일만 벌리고 전문성도 없다 뭐 얘기를 해주시고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래도 그게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 다음에 흔히들 얘기하시는 것처럼 예술하는 작가들이 밥벌이를 해야 된다. 그게 작업으로 선행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다른 일들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어 했으니까 애초에 나는 하나에만 포커싱하는 걸 좀 지겨워하는 사람이었으니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이제 주변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됐죠. 되게 열려 계시네요. 저는 스스로 유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누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번 지금은 말씀드릴게요. 저는 좋다 나쁘다 보다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앤디 워홀도 예술가가 왜 꼭 그래야 돼 해서 상업적으로 너무 잘 풀어냈잖아요. 그 길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하시는 것들이 되게 열려 계시다.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시다. 저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재밌게 산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셔요. 그러면 저는 항상 대답하죠. 이게 멀리서 보면 희극이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뭐 9to6처럼 출퇴근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상사한테 부하 직원 동료들한테 어려움을 겪는 것도 아니니 그거에 대한 장점은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또 스트레스도 분명히 분명하죠. 맞아요. 네 개의 직업을 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뾰족한 뭐 하나를 키워야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제 개인 작업으로 돌아올 거고 그걸 통해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작가로서 살아가고 그 구심점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일들을 지금 작업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하더라도 중심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이걸 예로 들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태양계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이제 태양이 준성님으로 치면은 그 개인 작업이 태양이 되는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빛이 안 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어쨌든 저는 그게 항상 센터에 있었고 나중에는 그게 저의 스페셜리스트한 뭔가가 될 거고 주변에 다양한 일들이 지금은 함께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뾰족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는 것 자체가 정체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다른 도자기를 전공하신 분들은 작가의 길을 걸을 때 보통 가시는 길이 있다면 이제 이준석 작가님은 이렇게 상업적인 프로젝트와 혹은 꼭 흙이 아닌 도자기가 아닌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결국에는 흙이나 또 다른 조형 작업을 하시는 게 그거 자체가 뭔가 고유한 정체성이 되면은 그게 또 뾰족해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봐주시게 된다면 그것도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떤 계기로 개인 작업을 하는 작가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던 걸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회계를 해서 회계사를 된다던가 경영을 해서 어떤 회사에 들어간다던가 하는 것도 물론 방법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이게 조금 더 친숙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제약으로 다가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그걸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거니 그게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작가랑 매칭이 된 거라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냥 재미있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작품 활동인 거네요. 그림을 잘 그리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림을 좀 그렸다는 얘기는 왕왕 들었는데 근데 이제 뭐 입시를 겪고 점점 퇴화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스케치를 뽑아낼 수 있는 거지? 뭐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이런 기쁨과 즐거움 때문에 하지 이런 게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자기 만족, 그다음에 타인 만족.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자 했을 때 설계를 하고 만드는 과정 그 안에서도 물론 기쁨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다 완성을 했다라고 했었을 때 느끼는 뿌듯함.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봐줄지는 저한테는 그건 부차적인 거고 1차적으로는 제 만족. 그래서 제 자기 만족이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직 작업에서는 많이 느껴보지 못했지만 제가 가지고 하고 있는 자그마한 세라믹 브랜드에서 느낀 것들인데 이렇게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 어디서 봤다. 이거 귀엽던데 누가 갖고 있던데 선물로 줬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직접 봤을 때 귀엽다 갖고 싶다라고 얘기만 해주셔도 그걸로 저는 만족하죠. 유명한 그 고양이 제품 있잖아요. 저희도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엄청 유명한 친구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아주 큰 계기를 만들어준 친구죠. 이름이 있나요? 처음에는 엉덩이를 든 고양이 버트업 캣이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그냥 고양이로 굳어졌다. 고양이 뭐 키워보신 분들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이렇게 솟구치는 느낌이 있는데 구현에 실패했다고도 할 수 있고 생산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걸로 인해서 지금의 형태가 정해졌는데 이걸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죠. 이 친구는 그러면은 어떻게 처음에 탄생하게 됐어요? 이게 제 작업관이라고 하는 거랑 조금은 연결이 되는데 제 개인적인 고민이나 뭐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이런 담론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관람자의 입장에서 그러한 작품들을 좀 봤었을 때 저는 좀 즐기러 가는 마음으로 이 전시를 보거나 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생각을 던져주는 것들이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피로감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가볍게 와서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만드는 것들에 이런 제 개인적인 것들을 투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아예 딴판인 이런 고양이라는 상품이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냥 옆에서 제가 만드는 조형 작품 막 만들고 있을 때 남는 흙들이 항상 있거든. 그런 거 이렇게 쪼물쪼물 뭉쳐가지고 귀엽네 또 뭐 하나 쪼물쪼물 해가지고 또 넣고 귀엽지 않아? 이러면서 그때 당시가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때 도자기에 대한 수요가 막 또 늘어났다고 저는 체감을 했어요. 예전 같으면은 나 도자기 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도 한복 입고 불 앞에서 쨍그랑 이건 아니야 이런 거야? 아니면 뭐 지금도 그러지만 이렇게 사랑과 영혼 아시죠? 그런 걸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다른 공방 공예들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친근하게 방문할 수 있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작은 오브제들이 사랑을 많이 받고 거기에 잘 편승했다, 운이 좋았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하시는 일들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이름이 컨택토인데 크리에이터 버전의 틴더 틴더. 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다.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이 앱에서 만나서 노는 놀이터가 되기를 지향하고, 그래서 시각, 순수를 넘어서 이제 문학이나 음악까지 진짜 많은 분들이 모여서 네네. 서로 재밌게 연락하고 거기 안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뤄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플랫폼인데, 컨택토가 왜 만들어졌냐면 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고양이를 만들고 제 작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항상 답답하고 한계점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걸로 하나의 영상 필름을 만들면 어떨까, 혹은 뭐 어디에서 촬영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 이걸 제가 다 혼자 할 수는 없으니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다양한 크리에이터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크리에이터의 놀이터, 약간 이런 만남의 장을 주선하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거였고, 네. 이제 그 다음은 고양이를 만드는 브랜드에서 네. 신제품 출시가 되거든요. 과일 모양의 문진을 만들었습니다. 아, 대중적인 사과랑 레몬 형태의 문진으로 저희 키 컬러인 이 광택 나는 금속의 유약을 문진을 만들었는데 제가 나중에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네. 이제 제 개인 작업 네. 면에 있어서는 같은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연말에 네. 전시를 하나 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 4명의 작가분과 함께 홍대에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단체전인지 간단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직 러프하기는 한데 네. 시즌이 아무래도 연말 연시다 보니까 음. 아마 할리데이 시즌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연말 연시 네. 기분 좀 내실 수 있게 오. 시각적인 만족도와 함께 네네. 이벤트까지 준비를 해서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네, 또 새로운 제품이 곧 나오지 않으십니까? 맞아요. 이거 중요한 아이템입니다. 갑자기 또 얘기를 하려니까 먹먹해지면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는데, 그렇죠.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제 신당 창작 아케이드와 포스코 홀딩스에서 주관한 친환경 공예 상품 개발이었죠. 이 제품이 도자기로 만든 이중 텀블러죠. 맞아요. 그래서 이중 텀블러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희가 그냥 손잡이 없는 머그컵을 만지면은 뜨거워서 못 만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그 벽을 이중으로 만들면 그 안에 공기층 때문에 보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안에 들어있는 음료가 덜 녹고 덜 식는 그런 장점이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자 했던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 이중기 텀블러고, 맞아요. 아니, 그 처음에 다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저희 막 그 선배님들이나 전문가 찾아가도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있는 공장을 하나 찾았는데 수요가 없어서 문을 닫았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 눈을 해외로 돌려 좋은 업체를 찾아서 이제 곧 양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보기에는 양산품인데 한 땀 한 땀 손맛 가득 들어가. 맞아요. 요 그래픽 패턴과 컬러 작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컬러들이 되게 알록달록한 색깔들이잖아요. 이런 단색의 패턴에 보이는 색깔과 형태들이 제 개인 작품에서 보여지는 것들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유기적이고 둥근 형태의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2D 패턴화로 옮겼을 때 어떻게 보면 좋을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그래픽입니다. 단색이랑 유기적인 둥근 형태를 쓰시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작품이 어떤 특정한 메시지를 던지거나 관람에 있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을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뭐 비정형적인 뭐 사각형의 형태를 만든다거나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작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심어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고양이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누가 봐도 고양이이고, 그러면 누군가는 이제 고양이를 근거로 해서 나도 고양이 키웠었는데, 혹은 어제 길 가다가
고양이를 봤는데 뭐 이러면서 각자의 작품 해석을 할 텐데 저는 그런 고양이라는 소스조차 던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형태들이 점점 단순화되기 시작했고 제 작품을 봤을 때 사람들이 되게 부정적인 감정이나 묵직하거나 날카롭거나 하는 감정을 또 느끼지는 않길 바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각지거나 뾰족하거나 날선 것들이 아닌 부드러운 형태로 아웃라인이 나오게 되었고 네네. 이것을 패턴으로 입히게 되었고 단세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단세개의 경우도 제 의도가 조금은 들어간 건데 도자기가 구현할 수 없는 색에 대해서 항상 추구를 했었어요. 이게 그냥 원래 그렇잖아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내가 여기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동경이 있어가지고 네네.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투명한 거 외에는 도자기에서 구현을 못할 색깔이 없다. 유약으로. 네네. 네, 세상의 모든 색을 만들어낼 수 있다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귓등으로 흘리고 네. 내 작품이 조금 더 매끈하고 조금 더 플라스틱 같끈하고 되게 이질적인 표면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제 형태적인 특성을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색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단색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네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자기 하면서 도자기 위에 라카를 뿌릴 때도 진짜 많았고 물감을 바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크롬 느낌의 도자기도 흔치는 않잖아요. 이 유약을 선택을 한 것도 흔치는 않아서 근데 이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거의 시그니처가 되었죠. 이준석 작가님 혹은 이준석 대표님의 목표를 마지막 질문으로 할게요. 처음에 채널 섭외 연락 주셨을 때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래도 나한테 이런 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단편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근데 제가 다루고 있는 이 흙 도자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성 특성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도자기로 만든 텀블러를 만들기도 했고 맞아요. 흙이라는 게 한 번 구워지고 나면은 저희가 박물관에서 볼 수 있을 만큼의 내구도를 지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한 것이지 않을까 이미 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와 함께 그냥 제 인간적인 개인의 발상으로는 제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고 지속을 하고 싶어 하는 거면 이것 또한 이 의지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요. 네. 맞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사는 게 지속 가능성한 라이프구나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짠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짠. 감사합니다. 항상 고정 질문으로 해주세요. 지속 가능한 맛집. 없어지지 않을 만큼 100년 가게처럼 가는 거죠. 노원구 공릉동에 가시면 동학이라는 주점이 있습니다. 저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지만 여기에 있는 안주들만으로도 훌륭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먼 곳에 있어서 자주 가진 못하지만 항상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지속 가능한 맛집입니다. 가시면 칠면조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칠면조를 드시고 네. 계란말이를 드십시오. 다른 것도 다 맛있지만 이 두 가지는 일단 기본으로 세팅을 하시면 지속 가능한 기쁨이 될 겁니다.